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홍천철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홍천철도가 꼭 예타 면제에 대해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회의 서류를 통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회의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추진위원회 정관 지정권하고 그 다음에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안건으로는 추진위원회 발족과 관련 정책자문위원회 발족과 관련한 성명서, 그 다음에 필요한 협조문서를 홍천군에 발송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은 3조부터 4조까지 담아드렸고요. 조직도는 5조, 추진위원 명단은 6조에서 8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내용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 의결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신 이규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범국민철도 추진위원,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 정관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정관 승인을 극하는 그런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사무처장이 정관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 변경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되겠습니까? 네. 이란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 정관 지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도록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조직도 안에 대한 설명을 우리 사무처장이 하겠습니다. 예, 추진위원회 조직도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위원분들을 각 4개의 단으로 구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우리 고문단을 좀 둬서 우리 지역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겸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일단 부위원장은 정관에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일단 4명으로 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단 구두나 전화상으로 위원분들의 100%는 아니지만 위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부위원장 감사를 정해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렇게 또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가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에는 우리 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국으로 저하고 우리 전영애 수석님, 허금희 국장을 집어넣고요. 운영위원회는 15분으로 이렇게 명단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각 단 4개의 단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명단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처장이 조직도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직도 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변경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조직도 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예. 조직도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기타 안건 논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문홍천철도는 중대한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월 28일 날 꿈매공원 앞에 여기 유세에서 저기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용문홍천철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진전이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제 국가철도망 2차 계획에서 용문홍천철도가 포함이 되었다가 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게 탈락이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10월, 12월, 올 3월 세 번의 발표가 연기되었고 올 9월로 연기되었는데 사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된다고 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또 1년이 걸리는데 그럼 총선이 지난 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탈락이 되면 우리는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021년도에 홍천 국민 62,26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서명 받은 내용은 예타 면제 조기 착공입니다. 목표는 딱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천군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이 되면 그때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 철도 추진위원들, 홍천군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지금 전 국민이 가서 저 청와대 앞에는 삭발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지금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문위원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그 사전타당성 조사가 분명히 저는 어떻게든지 넘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 그게 또 1년 이상 걸리는데 내년 총선 3월 끝나면 그것도 유야무야 또 끝나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홍천철도는. 여기에 규탄 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처장이 보충 설명해도 좋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좀 우선 특별 자치법이 통과돼서 마음은 흐뭇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는 관계로서는 이번에 6월 16일 날 들어갑니다. 예. 다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도 순시를 내려온다고 오전 10시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공무원한테 듣고 또 비서실장한테 전화해봤어요. 도청에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이제 통과도 됐고 어느 정도 그 강원도가 전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철도를 추진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희생이 필요한데 아시지만 그 매스컴을 타서 많이 아실 겁니다. 뭐 국회라든가 청와대 앞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삭발을 한다든가 단식을 한다든가 한 6, 7명이 올라가서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국에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우리
지방에서만 가지고는 우리 철도 추진이 너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희생이 따르는 그런 집회를 해야 좀 우리 그 강력한 홍천 국민들의 염원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범 의원님께서는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일단 6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강원도청에 방문하시는 거는 저희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일정이 확실하다면 그 강원도청 앞에 가서 집회 시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신 농성을 포함한 시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서 뭐 청와대를 가든 뭐 용산 대통령실 가든 어디를 가든 그렇게 하자는 의견인데 그 의견 참고해서 미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임규석입니다. 남기범 지금 회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고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외부에 우리 지역의 현재 그 외부에 노출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 당사자인 홍천군에서 힘을 100% 합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이 철도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얘기가 나온 거 아니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이걸 계속 이어서 한 서로 내 탓이다 이런 공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번영회가 그동안 꾸준하게 이런 쪽에서 정말 사회단체로서 정말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에 와서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군에서 별도로도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그래도 저도 처음에는 그걸 상당히 의아하게 들어서 아마 그 원영 회장님한테도 그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철도 모든 게 그 군청으로 넘어가서 자문위원을 통해 갖고 하고 이제 번영회는 이제 별개로 빠지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전 국민들의 힘을 갖다가 다 모아도 될지 안 될지 참 희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군 자체에서 이게 힘을 분리가 된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 행정기관이라든가 그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선거 때도 철도 관련해서 이 번영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 현 군수님이었던 허필용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뤄놨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많은 진천을 봐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그런 상황에서 얘기했을 때 현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거는 번영에서 한 일이지 당신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게 공방이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게 번영회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인정을 할 정도의 말씀을 하셨던데 실제적으로 현재는 어떠냐? 군수님이 당선되고 나서 별도의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자문회가 따로 있고 번영회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제가 기억으로도 지난 한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각 국민들한테 거의 뭐 철도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실제적으로 안 해보면은 번영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갖고 한 6만 6천 명인가요? 6만 2,200명. 예. 엄청난 그 전 국민의 애기들 빼고 나서는 거의 전 국민들의 그 사인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노력을 해놓은 상황이 있었는데 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나중에 갖고 갈 것이며 지금 그 군에서 자문위원이라는 거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철도 범추진위원회라는 거 하고 이 부분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중앙을 가든 어디로 가서 얘기를 해야지. 홍천에서조차도 이 얘기가 나오고 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얘기예요. 왜? 자기네 집안 싸움 하고 있는 데서 야 통일시켜서 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줄게. 국토부도 그렇고 하다못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내 말이 옳다 내가 말이 옳다 서로 각자 흩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국민으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번영 회장님이나 아니 오늘 추진위원장님이나 오늘 여기 계시는 유능하신 선배 위원들께서도 또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6일날 가든지 아니면 청와대를 가든지 그 부분은 그 차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미리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다음 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기석 의원님,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또, 예, 강기준, 네. 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주셔가지고 진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이 저로서 저기 한 의원으로서 아주 뿌듯하고 뭔가 좀 앞으로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군에서 자문위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홍천 그 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문위원회 성격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의 이제 전문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수치와 또 뭐 저 진짜 말 그대로 그 자기 그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실상은 앞으로 이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민철도위원 추진위원회가 모든 걸 주도하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행정기관하고 서로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일도 없고 사실은 그 뭐 우선순위라든가 또한 그 사전에 통보라든가 뭐 협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아쉬운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이제 된 상황에서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좀 더 큰 그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그들과 하고도 계속 그 유기적인 접촉을 이루면서 저희가 할 일을 정말 저희가 좀 진취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여기 조직도를 봐도 이런 뭐 정관을 봐도 잘 짜여져 있는데 그동안 그 정말 이 철도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양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정말 앞으로 우리 철도 유치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또 저희는 저희대로 민간단체의 그 모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앞으로 더 이렇게 자주 모이면서 공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철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박문영 의원님. 네, 그 홍천철도 자문위원단이 그 5월 4일인가요? 그때 그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위원들 중에 정화되지 않은 의견을 그 개진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막연하게 듣기만 했습니다. 또 기사를 통해서 조금은 보긴 봤는데 그들의 역할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책임 있게 말씀하실 분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조정순 우리 그 미래성장 추진 단장님 와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나 방향성 역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따로 설명하시죠. 마이크가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군청 미래성장 추진단장 조동수입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약간 그 추진위에서 열심히 홍천 용문철도 추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데 감사드리고요. 자문위원회 관내에서 계속 이제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문위원단은 순수하게 자문단입니다. 이 자문은 용문 홍천 철도 유치를 위한 지원기관이지 절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어떤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우리한테 자문을 주신 분이다. 절대 추진위하고 홍천군청하고 어떤 역할을 공유하는 부분이지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지난번에 어떤 뭐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나오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집단이에요. 결론은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결국은 용문 홍천 철도가 어떻게 추진이 되었냐, 성공적으로 해야 되냐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절대 그분들이 용문 홍천 철도에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 어떻든 전문 기관의 전문 집단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어떻든 용문 홍천 철도를 지원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문 홍천 철도를 지원하는 지원단 또 자문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위원들 중에는 그 무용론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원주 춘천 간 철도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는 용문 홍천 철도를 무용화시키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우리들의 그 희생을 그냥 폄하시키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또 양덕원역의 무용론을 이야기했다는데 자 이런 얘기들이 과연 우리 그 홍천 그 철도 유치를 위해서 이 자문단의 정확한 그 역할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었나요? 그날 처음 이제 5월 4일에 회의를 했는데 그날 이제 위촉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는 뭐 특별한 주제는 없었고요. 그동안 이제 용문 홍천 철도가 어떻게 추진될 과정,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추진이나 홍천군에서 볼 때는 생전 듣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그거를 우린 뭐 어떤 뭐 용문 홍천 철도를 어떤 뭐 폄하하기 위한 그런 바는 아니고 이런 다양한 경우 수가 그동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용문 철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 어떤 그런 발언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냥 한 발언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언한 경우의 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자문위원 회의를 할 당시에 우리 이규설 위원장이 배석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예. 포지션이 어떻든 간에 뭐 우리 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포지션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역할이. 그러면 그거를 믹싱해서 주관하고 우리한테 다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추진위원장인데 자문위원회의 회의 석상에 우리 추진위원장이 거기에 임석을 같이 못했다는 거는 좀 유감스럽네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유인물을 보면은 뭐 국토위도 갔다 오고 국회도 다녀왔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에 막힌 곳이 어딘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 못하신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사무처장이 이제 그 추진위를 대표해서 위원이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용문 홍천 철도 추진 과정은 저희 입장에서는 올 하반기면 사타로 분명히 올라갈 거고 기재부에 거기서 이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보다는 내년도 사타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결집된 어떤 힘이나 추진력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경우는 이제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추진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 홍천군에는 저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지만 뭐 어차피 하시겠지만 추진단에서 민간단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하셔서 좀 부탁을 했는데 더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타를 어떻든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 조종순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철도위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주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뭐 국토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획부라든가 그쪽에 어떻게 민쪽에서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수시로 이게 서로 온도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 사무처장이 항상
저희 산에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고자 하는 얘기, 그다음에 향후 방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논하고 있고요. 소통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사무처장님하고 서로 그 다녀온 거에 대해서 소통은 다 보고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힌 것은 없다? 지금 그대로 야하웨이로 가고 있다?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자, 그렇지 단장님, 않은데. 예,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1차 회의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2차, 3차 이렇게 자문위원단에서 또 이러한 그 걸러지지 않은 정화되지 않은 이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는 그 군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력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첫날은 그 5월 4일 첫날은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그냥 수렴하는 그 의견을 듣는 상황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어떤가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겁니다. 그 부분에 걱정 안 하실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러한 이런 희석이 되거나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정식적인 그 사과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문위원단의 역할이나 방향성이 반드시 우리 지금 민간 추진위원단에 그것이 녹아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의 생각과 의견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장에게 또 우리 위원들에게 녹아 들어와서 이것이 융합이 돼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정순 단장님, 저번에 1차 때도 그때도 나오셨었죠? 1차 때 회의하실 때. 예, 그죠. 예, 나오셨는데 여기 보면은 뭐 김만순 건설안전국장, 이런 조정순 다 있는데 또 이런 때는 또 군수님도 좀 참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는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언제 참석하는지 여기 위원님들 다 선배 되시고 또 전 군수님 되시고 그런데 우리 그 추진 임시의 추진위원회들이 다 모였으면 군수님이 일단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홍천인데 더군다나 이게 얼마나 큰 명언입니까?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군수님한테 한 말씀도 할 수 있고 지금 조정수 단장님 얘기 듣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다음번엔 저 군수님이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어떤 이런 분위기가 되면 당연히 참석하셔서 인사도 드리고 부탁도 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기획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우리 홍천 철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행정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국토부는 지금 당연히 기재부로 사타를 예타 신청을 남긴다는 그런 방침은 전혀 없고요. 형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뜨겁게 정열적으로 하고 있느냐? 네, 그건 뭐 교수님도 먼저 국토부 가서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신문 보도에 났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 안 하실 것 같고요. 군수가 가서 만든 건 다 뜨거운 거예요? 그거는 뭐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원도의 차이는 있고요. 어떻든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국토부나 기재부나 가서 내일도 이제 기재부를 가시는데 어떻든 철도 분야에 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추진위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게 있고 어떤 그 비선 노트를 통해서 좀 같이 업무 협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로드맵을 보면은 그냥 갖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냥 서류 전달하고 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 그 뒤에 어떻게 돼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가자 하는 그런 그 옆에서 측면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내 비즈니스를 한다, 내 사업을 한다, 어떤 그 공식적인 그런 그 아주 행위보다는 좀 주변 사람들 도움도 좀 받고 해서 모르고 있는 정보도 좀 가져오고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상식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조언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추진위와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장님 죄송한데 빨리 보냈으니까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왕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는 조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이런 거도 왜 정치적인 얘기 자꾸 제가 기억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이 있고 또 얼마 지나면 대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해갖고 그 사람이 그래도 귀를 기울여 줄 시점이 있고 뭐 너는 떠들어라 할 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때 지금 시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 대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하나 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듣는 거하고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거. 뭐 대부분 보면은 그 직전까지는 될 것 같이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와서 저거 했기라고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그랬던 건데 뭐 유야무야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고 이런 상황 이런 걸 봐서도 그런 걱정이 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민간단체 그 철도 추진위원회 이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재정입니다. 재정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십시일반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상경집회 할 때도 많은 지역에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수원해 주셔서 그걸 갖고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이라든가 오색 그 케이블카 문제 나왔을 때랑 강릉에 금속농원이 있는 거기에 또 교통망 나왔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그 지자체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는지 그 지원을 해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자체 홍천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홍천에서도 가끔씩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불우 이웃 돕기, 문화 장학금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사회 크고 작은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재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랬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 군청에 와서 군수님이랑 담당과장님하고 사진을 같이 한번 찍고 이런 그런 물론 그 사진을 찍는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원래 자기의 소정의 생각을 갖고 했다고 보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래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과 이런 쪽에서도 좀 지원을 성금을 낼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라는 걸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군 행정에서는 그렇게 불필요하게 나중에 뭐 감사 문제나 이런 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공무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잘 몰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재정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군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론은 몇 가지는 이제 양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계신지? 그 부분은 항상 그 모든 사업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정의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관계는 사실 그 사회단체에서 직접 하는 건데 성분 정도, 성분이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런 부분은 누차 이제 지금도 국가인연 성분을 많이 국민들한테 좀 받아서 이게 모두가 행동하는 데 지장이 없던 어떤 그런 분야를 가고자 하는데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모든 바람이고 희망사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홍천 철도가 간절히 필요하니 또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성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모이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2차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프레카드도
홍천군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활동 사항이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언제서부터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또 군에서 어떤 활동을 지금 이런 우리한테 힘을 써주고 있고 이런 노력들 또 이게 들어오면서 좋아지는 점 또 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점 이거를 홍천군이 알 수 있게 책자를 홍보 책자를 좀 만드셔갖고 조정순 그 추진단장님이 뭐 그런 거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 책자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주면요 캠페인이나 이럴 때도 그걸로 또 홍보도 하고 또 여기 놀러 오셨던 분들이 가끔 또 올라가서 홍천에 이런 철도가 생긴다고 이런 것들더라 그리고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홍보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생과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책자로 해서 앞으로 홍천에 철도가 들어오면 뭐가 좋고 뭐가 달라지고 또 우리 자손들이나 뭐 교육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책자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만 부를 만든지 이래갖고 이거 뭐 나눠주면 그냥 알잖아요. 그냥 프레카드 이름을 해놓고 뭐 성금을 걷는다 뭐 걷는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만뿐 아니라 책자가 흘러가고 객체까지 다 나가거든요. 이게 전부 물어보는 분들이 언제 철도가 홍천에 들어오냐 다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홍보 책자가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 지금 있잖아요. 이 회의가 좀 부수적보다는 중요한 팩트부터 먼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강철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일 우선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뭐 자문위와 철도 추진위의 소통은 둘째치고라도 자문위 자체 회의에서 자문위원이 이야기하는 발언을 거기 배석했던 건설국장이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그 자문위 자체 내에서도 이게 소통이나 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문위하고 철도 추진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자체 내에서도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팩트가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 여기 신은섭 의원 여기 있지만 번영의 사무국장 시절에 우리가 6개월 동안 그 뜨거운 그 대학한테 62,267명의 서명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예타 면제예요. 그걸 왜 자꾸 간과하십니까? 무슨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무슨 예타를 통과하고 예타 통과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조정순 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지면 책임질 겁니까? 홍천군하고 같은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길로 모세키를가처럼 민간단체가 좀 관에서 못 나서니까 행정에서 못 나서니까 민간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단체가 충분히 앞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9월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예타가 시작될 겁니다.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 걸립니다. 그럼 총선 다 끝나고 그때 가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그럼 우리가 62,000명 서명을 예타 통과를 받았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달라고 우리가 그 서명을 받은 것이고 이 앞에 계신 강현호 고문님께서 팔순잔치 때 받은 300만 원도 여기다 내가지고 그 피 같은 돈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목적은 지금 대통령이 아까 뭐 6월 16일에 도청에 온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지금 솔직히 여기 정치하는 분들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군선이 의원님들 전부 삭발해가지고 가서 단식 투쟁해야 돼요. 예? 가서 사진만 찍고 다니지 말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사진만 찍고 보도자료나 내지 말고 머리 깎고 삭발해가지고 나가서 그거 해야죠. 예? 행사장에 가면 다 나집합시켜요. 행사장에 가면 다 있는데 예? 바리깡 생겨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저희가 팩트는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회의는 어떻게 우리가 역량을 여기다 집중시킬 것이냐. 그래서 철도를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태까지 가정을 무슨 뭐 이 얘기 저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팩트는 우리가 6만 2천 명 서명을 받았고 그것은 목적은 예타 면제다. 그 예타 면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정치권과 합해서 이거를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말씀하세요. 지금 안건을 보니까 정책 자문의 발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의 논의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홍천 군민들 다 아시겠지만 홍천 군민 어느 하나가 철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민간단체가 됐든 관이 됐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든 다 분명히 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대선 때도 철도 추진위에서 서명운동 열심히 받으러 다녔죠. 회장님 모시고 야당 여당 모든 후보자님 찾아다녔죠. 마치 우리가 많은 서명을 받아서 대선 후보한테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공약에 넣어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힘을 모아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현 대통령 당선자한테도 갔고 떨어진 후보한테도 갔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여기서 총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총선 전에 쫓아다니면서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안 해주는데 총선에서 해주겠냐는 얘기죠. 저는 관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에서 정책 자문단을 뿌려서 자문단 행정적으로 하고 민선에서 저희가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집회를 했고 다음에 뭐라고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 스스로도 지켜진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산가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내려왔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했어야 되고 그 일정을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다녀온 뒤로 지금 지역사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렇네 저렇네라는 그런 것만 저희가 화두를 던지고 있었지 진짜 뭘 해야 되는지는 추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요? 비용 문제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서 어떠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뭘 하고 그러면 지금 중요시 여기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뭔가를 더 보여주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디테일한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는 한 말씀 좀. 이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철도 관련해서 그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고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뭐 성명서, 국정원서 발송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지금 위원분들께서도 해줬지만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지금 군에서는 민간단체 니네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홍천군은 이 정책자문 만든 것도 민간단체와 관계없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얘기 한마디 없이 이제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소통 얘기하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또 등 돌리고 많은 그런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철도의 목적을 하나의 목적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군수가 중앙부처를 가던 이 원장이 중앙부처 누구 국회의원을 만나고 왔으면 집행부하고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던
군수가 갔다 왔으면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던 이런 서로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 몇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 군에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그 만약에 이런 철도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단체하고 상의하고 얘기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하고도 갖고 또 추진위대로 뭔 일이 있으면 홍천군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해서 서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지 뭐 민간단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 홍천군은 홍천군대로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뭔 일이 있을 때 서로 그 주기적으로 좀 뭐 장소 구애 받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든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부분과 이제 그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성명서나 문서 이런 얘기한 거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한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촉구 차원에서는 이런 그 성명서나 이제 그 협조 문서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 누구를 질책해서 홍천군 집안 싸움에서 어디 그 남조군 일시켜줄 일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양평하고 홍천이 서로 이게 역 때문에 협의가 안 되니까 양평하고 홍천 핑계대고서 니네가 조정해갖고 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천 내에서 싸운 본들 이게 어디 가서 지방만신이지 이게 뭐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그 군이나 추진이나 서로 못마땅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못마땅한 부분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 문을 열고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은 군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진위는 추진위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 군과 추진위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한테 가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서 그 홍천군에 여러 현안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그 철도처럼 가장 큰 또 현안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 있던 없던 그 군수나 위원장은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항상 그 서로 얼굴 붉히고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먼 친척보다 이웃에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예요? 자주 보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나 의원님. 저는 과연 이제 중앙정부에서 우리 홍천군을 봤을 때 홍천군에 왜 철도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정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왜 철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명확한 답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여건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한테 선거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문기구가 만들어지고 추진위가 있는데 자문기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저는 자문기구를 만들 때 그러면 자문기구에서는 철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철도가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정주 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뭐 공업단지나 어떤 인구 유동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산업단지가 생겨서 뭐 물류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든가 뭐 이런 여건이 있을 때 철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문기구에서는 그러한 그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군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거를 좀 오해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으시고 또 그래서 저는 각자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의견이 참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기구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철도가 필요하다는 걸 중앙정부에서 이러다 봤을 때 홍천에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뭐 산업단지도 만들고 어떤 그 정주 여건 개선해서 인구가 많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철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자문기구가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추진위에서도 우리 자문기구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좀 의견을 많이 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번 임시 때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수년간 우리 철도를 교체한다 그러면서 우리 정작 군에서는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입으로만 했지 철도가 필요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철도가 필요하려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용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우리 신영재 군대님도 뭐 마을 친환경 배후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만들 거냐? 철도가 돼야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그건 모순이거든요. 네. 의원님들은 이 안에 조례도 못 만들으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너무 많이 길어요. 좋은 얘기예요. 좀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홍천에 올 때 철도로 가도 1시간, 버스로 가도 1시간이거든요. 배후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으면 그렇게 민선 해도 못 만들어서 잠깐만요. 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더 다른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유치 이전 해법으로 얘기해서 강정철 의원 잠깐만요.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들 하려면 그걸 갖다가 말이야. 다저 유기한 구선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정치가 이게 나오고 자 잠깐만요. 예. 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국민의 그 첫 번째 수원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볼 때 수도권으로부터 저는 정말 모든 홍천 국민이 간절함과 치밀한 준비와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0년에 군수할 때 그 당시 제2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문홍천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021년 6월 달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쉽게 된 거 아닙니다. 전국에서 1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노선을 다 신청을 했는데 44개의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모든 홍천 국민들이 만세 불렀습니다. 만세. 저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4개 노선 중에서 5개 노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5개 노선을 선정을 해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5개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2021년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당초 계획은 지난해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었고요. 작년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거에 뒤따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1년 하겠다. 2021년 6월달 발표할 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선거가 있었죠.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당선이 되면 마지막까지 기차가 홍천으로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모든 후보자님들이 아마 대부분 선출직에 나선 분들이 다 같은 약속을 하셨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홍천 국민 앞에 너무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낙선을 했지만 철도는 반드시 홍천으로 올 수 있구나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의 흐름을 보면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은 계속 연기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방문을 했었지만 그 후에 소식은 잘 없고 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조금의 노력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밥 먹듯이 다녔고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님들 전 사무실을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다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연관기관, 철도 연관기관 찾아다니고 제가 며칠 전에 경상도, 전라도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을 놓았는데 교량을 아마 용문홍천 철도 개설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섬에 연결되어 있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은섭 위원님 가장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철도 유치 추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행정에서는 무엇을 할까?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 보면 경제적인 논리만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당시 전국에서 100여 개가 넘는 신청자들이 있었는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으로 해야 된다. 경제적인 논리는 후순이다. 라는 부분이 앞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고 균형 발전에 대한 흐름은 점차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노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문위원님도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만들어진 자문위원님들이 지금과 같이 흘러왔던 이 흐름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리고 좀 더 치밀하게 홍천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 주시면 저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자문위원님들과 추진위원님들과 행정과 그리고 또 많은 관심 있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자문과 노력을 받아서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홍천 국민들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기차가 홍천으로 오는 그날까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제가 그 홍천군의 미래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해서 철도를 주제로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제 3의 눈으로다가 이제 하얀 눈으로 한번 느낀 점은 그 태산이 이루어지려도 그 한 줌의 흙을 그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기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고 바다에 큰 물이 생기듯이 우리 홍천 국민의 그 화합과 소통이 이 내부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도에는 큰 태산을 만들고 철도에는 큰 바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줌의 흙이나 한 줄기 물줄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내부를 더 결속을 하고 또 화합을 해서
우리가 뭐 민이 됐던 관이 됐던 국민들의 염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부적인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그 남기보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책자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자문위원 이 기구도 중요하지만 홍천군 모든 사람들의 더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인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순 단장님은 통역을 시키시는데요.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 공감대가 앞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럼 아직까지 100년 염원인 홍천 국민의 100년 염원 홍천철도 일치인데 아직까지 국민의 공감대도 못 끌어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1차 회의할 때 책자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 홍천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1가구 뭐 한 구자 각기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런 그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이신지 준비 중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철도정책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분명히 자문료가 나갈 것이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거 엄청 나가면서 그 홍천 용문철도 홍천 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뭐 어떤 지원금 하나 없이 알아서 해라. 그거는 뭐 안 되길 바라는 것밖에 안 되는 말씀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여기서 우리 위원들의 그 의견을 도출해서 그 의견을 이 철도정책자문위원회에다 오더를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네들이 다 자문위원이고 전문직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또 할 수 없는 이런 거를 거기다 오더를 주셔서 다시 거꾸로 회신을 받는.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문료 받는데 일 시켜야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책자랑 홍보물 해서 한 가구 한 구자 갖기 요거는 지금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책자 만든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홍천군과 홍차가 분당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홍천군과 추진위가 동시에 발행될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위가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는 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은 예산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뭐 당초에 있으니까 이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추진을 해서 어떻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용문홍천철도의 어떤 당위성, 그동안 추진 현황, 그다음에 뭐 추진위의 어떤 활동, 그다음에 홍천군의 활동 이런 거를 다양하게 담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점심 시간도 다 돼가고 이제 마무리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 의견도 있고 지금 홍천군에서 발족한 자문단의 역할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에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추진위에 대안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계획 세우고 모든 걸 가지고 우리 추진위에 좀 어떤 이렇게 좀 도움을 부탁드리는 쪽으로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강철준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문단 만드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 정도 소통이 안 됐으니까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질지 만약에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더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자문단의 역할이 정말 말로만 만들어진 자문단이 아니고 정말 매월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지금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생각이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안건 중에 추진 계획, 우리 향후 추진 계획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지금 대충이라도 이제 6월 내일 모레면 6월인데 6월이고 7월이고 8월이고 우리 향후 대책이 지금 어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계획은 6월 안에 그 정부를 상대로 한 집회 시위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문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문단 회의에서 우리 추진위에 어떤 제안이 올 것입니다. 뭐 몇 월 달에 뭐 집회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뭐 월을 준비해달라든가 행정에서 못하는 일을 자문단에서 한다고 했으니 그 자문단에서 회의를 결과를 우리 추진위에 이거 해달라 어떤 제안이나 협조가 오면 그때 저희가 결정해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무 저희가 여태까지 꾸려온 것만 가지고도 뭐 인력 지원이나 예산 지원 전혀 없었거든요. 자문단이 만들어졌으니 인력이나 예산도 자문단에서 그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좀 해달라 그겁니다. 자문단에서. 그럼 현재 지금 뭐 추진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지금 앞으로는 지금 앞으로 아까 남기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통령께서 6월 16일에 만약에 온다면 거기는 일단 가야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일단 집회 시위를 준비해야 될 텐데 홍천 군민이 대단위로 움직이는 집회 시위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거 지금 상으로서는 자문단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국민들이 사실 또 기대성도 많이 좀 낮아질 것 같고 우리 아까 나기현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홍천 국민이 왜 중앙부처에서 철도가 필요한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지가 있겠느냐고 얘기했지만 100가지 100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된 것을 응집시키고 이것을 활화산처럼 좀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자리, 이러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태 해왔지만 자문단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위해서 자문단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에서 어떤 제안이 오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철도가 생기면 산업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내륙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철도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뚫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100년 영원이라서 뭐 무슨 작은 정치인 큰 정치인 너나 할 거 없이 다 홍천 철도 다 뚫겠다고 약속해놓고 저번에 저도 부상이 바쁜데도 우리 이규설 회장님이 뭐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만나러 가자면 거기도 갔었고 권성동 국회의원 만나러 가자면 거기도 갔었고 유상범 국회의원 만나러 가자면 거기도 갔었습니다. 할 일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저도 살림하랴 진짜 봉사하랴 너무 바쁘지만 오늘 제가 여기 가서 1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말씀을 여기 귀담아 들은 결과 허필원 군수님 뭐 군수님 역할이었으니까 또 이 타이틀이 홍천군 타이틀이 홍천철도 당연히 해야죠. 지금 그런데 나기호 의원님은 그 말씀은 좀 빗나가신 것 같습니다. 산업화도 여기 뭐 하여튼 지하자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과연 철도를 뚫어놓으면 공장이 생길 것이고 철도를 뚫어놓으면 자동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한기호 국회의원님 만나러 갔을 때 아주 필이 딱 온 게 권성동 이규설 의원님 그랬잖아요. 권성동 의원님도 머리 깎았다고 국토위 가서 그죠? 몇 번 데모하고 의원님도 머리 깎으셨다. 그래서 복선철도 이뤘다. 그러니까 뭔가 따끈따끈하고 화끈한 면을 안 보여주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배워가지고 왔잖아요. 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당장 할 것을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셨지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걸 의논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인 거는 당장 뭘 할 것인가. 제가 볼 땐 당장 도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사건 크건 가서 집회 한번 하고 또 뭔가를 할 것인가 의논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저기 지금 어디 가서 신은섭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인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네가 잘했는데 왜 자문위원이 왜 생겼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자문위원은 자문님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자문위원님들은 내가 봤을 땐 자문위원님들은 행정적인 역할을 크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이규설 철도위원장님은 행동면으로 보여주면 행동대장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당장 그동안 뭐 전년도에도 서울 가서
뜨거운데 돈 아주 천만 원 없애가민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우리가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좀 생산적이 이어져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당장 저는 그럼 도청에 우리 대통령님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철도 뚫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의논을 해야지. 여기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이걸 서로 교류를 할 게 아니라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거. 회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 좋은 또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단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되고요. 뭐 인력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나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오늘 또 이렇게 또 고모님들께서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선대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서명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무엇 때문에 서명을 받으셨다 했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꽂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 대선 때 저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홍천 국민이 프랑카드 써놓은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통해서 자기가 당선되면 분명히 철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예. 그 지금 우리가 나서야 될 게 아니라 아까 누가 뭐 정치적인 얘기 누가 하니까 뭐 발끈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정치적이 안 되면 철도나 홍천에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고 저는 생각하면 지금 뭐 추진위원, 자문위원 이 얘기도 뭐 사실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홍천군에서 만들어서 또 이런 불화합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자문위원이나 철도위원회에서의 홍천 철도 들어오는 건 하나는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상범 국회의원이 크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뭐 도청에 갔을 때 저희가 홍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로 저도 뭐 머리 깎을 자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다고 하면 진짜 홍천 도청에서 도청 앞마당에서 홍천 국민의 진짜 철도 영혼이듯이 홍천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16일 한번 크게 한번 홍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만약에 16일 날 일정이 확정이 되면 다 참여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여기는 특별하게 우리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효식 고문님과 계신데 또 한 말씀 듣고 또 우리 또 성민 또 백내학사 주지스님 와 계십니다. 또 의견 잠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의아니게 그 참석 입수가 좀 적어가지고 내가 아직 이 분위기를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뭐 드릴 말씀이 그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민 위원님. 저는 하나 요구사항이 있는데 혹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내가 자료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당위성.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니고 왜 여기에 철도가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적당한 이유를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있습니까? 단장님 있습니까 자료? 아니 저기 뭐 말씀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자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라든지 다 관리가 됩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역할이 된다면은 그런 자료를 들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필요하겠다. 그런 거 알겠습니다. 많은 인맥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아니, 많은 또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6월 16일 날 대통령이 도청에 오는 게 확실하다면 추진위원회에서 움직일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차장 마무리. 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찬 준비는 2층에 위치한 식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못다한 얘기 더 나누시면서 좋은 분위기로 우리 추진위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